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평행 이동. 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행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칭 이동도 있고요. 회전 이동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있어요. 자, 평행 이동이라 한다면 X축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동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평행 이동인데요. 이동된 후에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포물선이란다면 포물선의 폭과 대칭축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직선일 경우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일치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평행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함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함수는 y는 하고요. y는 fx, 이제 f는 펑션에서 머리 글자라는 거 알죠? 이렇게 소문자 xy를 사용해서 함수를 표현합니다. 이 함수를 그래프를 이제 좌표면에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설표를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랬을 때 과연 이동된 후에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는 모르고 있죠. 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는 보통 이제 평행이동한다면 좌표축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좌표축에서 백지 위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져가서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 평행이동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직교좌표계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직교좌표계를 그릴 건데요. 여러분 좌표계를 그릴 땐 꼭 자를 대고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라고 한번 해보죠. 좌표축은 서로 직교하는 두 개의 직선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데, 오른쪽 끝에 화살표를 그리고 그 밑에 X, 소문자 X, 그 다음에 위에 화살표를 그리고 소문자 Y,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은 대문자 O예요. 숫자가 아니라 오리지널에서의 머리 글자 대문자 O를 따서 이렇게 하면 직교좌표가 완벽한 직교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그래프가 하나 있다 생각해 봐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곡선이어도 되고 직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를 바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위치를 좀 안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 안에 그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점,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그래프를 한번 써줘 볼까요? 원래 그래프가 y는 fx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현재는 이동된 후의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어요. 물음표를 한번 해보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원래 그래프에 하나의 점이 있었겠죠. 그죠? 그죠? 이 점을 x, y라고 우리가 보통 좌표로 표현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가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자, 평행이동해서 x의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도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평행이동해서 새로운 점을 하나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점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냐?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소문자 XY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동된 후의 그래프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인데 단 미지수 소문자 xy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소문자 xy 말고 다른 거를 표현해서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뭘 사용하냐면 대문자 x와 대문자 y를 사용합니다. 뭐 여러분이 만약에 대문자 x, 대문자 y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알파벳을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문자 xy와 과연 대문자 xy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미 알고 있죠. 뭐냐면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문자 x에다 p를 더하면 대문자 x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요. 대문자 x는 소문자 x에다가 p를 더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대문자 y는 똑같은 방법이죠. 소문자 y에다가 이번에는 q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소문자 xy에 관한 요식, 함수식이죠.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주어질 테니까. 하지만 이동된 후에 대문자 xy에 관한 식은 알 수가 없죠. 모르죠. 현재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x, y를 어디다 대입해서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다? 그렇죠. 소문자 x와 y에 관한 식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소문자 x는 소문자 y는 꼴로 바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그럼 아래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괄하고요. 소문자 x는 하면 p를 이항하니까 대문자 x 마이너스 p가 되겠고요. 소문자 y도 대문자 y 마이너스 q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문자 x, 소문자 y는 꼴라고 소문자 x를 대문자 x에 관한 식, 그 다음에 소문자 y를 대문자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소문자 xy에 대한 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x에다가 소문자 x에다가 대문자 x-p를 대입하고 소문자 y에다가 대문자 y-q를 대입하면 그리고 대문자 x, y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맨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맨 처음에 하나의 함수가 있는 겁니다. 자,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평행 이동했냐면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걸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평행 이동한 후에 대문자 xy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 그래프를 이때 소문자 x 값, 소문자 y 값 대신에 대문자 x-p, 대문자 y-q를 각각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y 대신에 대문자 y-q 이퀄 f 소문자 x 대신에 대문자 x-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사실은 요 값이 바로 평행 이동한 후에 그래프 또는 함수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소문자 xy를 사용하지 대문자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해보냐면 자, 소문자 x와 대문자 x는 둘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이거는 어떤 수예요. 어떤 수를 의미하는 어떤 수, 실수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의미하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미지수예요. 미지수. 알 수 없는 수라는 의미잖아요.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소문자 x로 표현해도 되고
a로 표현해도 되고 알파로 표현해도 되고 대문자 x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소문자 x와 대문자 x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아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둘 다 그냥 미지수일 뿐이다. 어떤 수를 의미하는 미지수일 뿐이다. 또는 실수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xy를 소문자 xy로 그대로 써도 돼요. 이 의미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자, 이제 소문자로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y-q 이퀄 f의 x-p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여기까지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한다면 보통 좌변에 y만 남아있는 걸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q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항하는 겁니다. 그럼 이항해서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f의 x-p 그 다음에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평행이동에서 얻을 수 있는 함수식. 이 함수식은 모든 함수에 대해 성립합니다. 모든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함수 배웠죠? y는 ax 플러스 b, 이것도 성립하고요. 2차 함수 배웠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도 성립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함수, 뭐 삼각함수, 뭐 sin x, 뭐 이런 거, 삼각함수 등등등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함수식은 요거 항상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냐면 x-p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바로 평행이동한 후의 식이 됩니다. 평행이동한 후의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기울어지네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방금 전에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라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공식처럼 외웠던 걸 한번 볼까요? 가장 간단한 기본이 되는 y는 ax의 제곱을 한번 볼게요. 이 a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때 평행이동한 후에 식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면 x의 값 대신에 x-p, y 값 대신에 y-q를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평행이동이니까. 그래서 y-q 이퀄 a, x 값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x가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x 대신에 x-p를 대입하는 겁니다. 예, 여기가 x니까 그 x 자리에다가 x-p를 대입한다. y 자리에다가 y-q를 대입한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불편해요. 이게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q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항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항해 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평행이동의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후에 왜 x 대신 x-p를 대입하고 왜 y 대신 y-q를 대입하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한번 이 과정을 꼭 손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